네, 여의도 포커스입니다. 장혜찬 최고위원 모시겠습니다. 최고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장혜찬입니다. 네, 오늘 아침 정상적인 방송을 제가 진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1시간 이상 잠실 상황을 자유대학 유튜버나 이 차강소 유튜브를 통해서 제가 이원 생중계하듯이 방송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쭉 함께 보셨죠? 예, 지금 저도 라이브를 계속 체크하고 네. 있는데요. 좀 네. 심각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기동대가 투입돼서 시위대를 강제 해산하고 있는데 네. 그 과정에서 굉장히 연로해 보이는 80대 이상으로 보이는 할아버님을 기동대가 땅바닥에 질질 끌고 가는 그래서 강제 연행하는 그러한 사진과 영상도 지금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오고 있고요. 네네. 현재 투표함이 강제로 반출이 완료돼서 이동 중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저 투표함의 결과야 아마도 오세훈 시장이 이기는 거겠죠. 잠실이니까. 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국민들이 의문을 품고 있고 며칠 밤을 새가면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 이제 우리가 선거 관리가 투명하게 된다는 걸 과연 믿을 수 있을까? 제가 지금 여러 정치 성향이 없는 심지어는 국민의힘에게 비판적인 온라인 커뮤니티 댓글들도 계속 모니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이런 댓글이 많습니다. 계엄 가지고 그 난리를 치더니 계엄 때도 국민을 이렇게 때려 패고 질질 끌고 가진 않았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나 국민의힘에게 비판적이었던 사람들도 네. 지금 이재명 정부의 경찰이 시위대를 강제 해산하고 폭행하고 할아버지를 질질 끌어서 강제 연행하고 투표함을 반출하는 과정을 보면서 이게 뭐냐. 네. 과거의 어떤 군부 독재 시절을 다시 보는 것 같다. 굉장한 성토가 나오고 있고요. 이 상황이 좀 심각하게 번질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오늘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완전히 그 이재명의 주구들한테 짓밟힌 현장을 우리 국민들만 본 게 아니라 전 세계인들이 보는 아주 치욕스러운 날이었다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저것들이 물리력을 동원해서 연좌농성하고 있던 시민들을 한 명씩 떼내고 네. 그리고 투표함을 강제로 가져가서 뭐 개표를 뭐 한다고 하니까 네. 할 수는 있겠지만 네. 투표 용지 부족 사태로 시작된 부정선거와 부실선거를 덮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네. 당연하죠. 지금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오늘부터 국정조사가 아니라 네. 특검하자라는 주장이 분출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특검을 받지 않는다면 선관위와 이재명 정부 모두 다 한 통속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꼴밖에 안 되고요. 제가 말씀 중에도 막 지금 실시간으로 올라온 영상을 보다가 좀 말문이 막히는데 네. 경찰이 다른 동료 경찰이 그 경찰을 말리는 영상이 체증되어서 지금 온라인 커뮤니티에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저 경찰은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물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많은 영상들로 체증이 되고 있으니까. 네. 그리고 이러면 이럴수록 폭력으로 무력으로 우리 선거 부정의 진실을 밝히라는 국민들을 막 짓밟고 제압할수록 전 이 불길은 더 타오른다고 보고 그럼요. 저 영상이 지금은 저처럼 빠르게 커뮤니티 보는 사람들한테만 공유되고 있지만 조금 있으면 뉴스에 타지 않겠습니까? 예. 정치인들도 저 영상들을 보게 될 거고요. 경찰이 폭행을 행사하는 영상 등을. 네. 이거는 이 특검에서 투표용지 부족이 왜 강남 등지에서만 일어났는가 뿐만 아니라 네. 누가 지금 경찰을 보내서 강제로 시위대를 해산하고 폭력으로 이 사람들을 짓밟게 지시했는지 그게 서울경찰청장 지시인지 뭐 아니면 경찰청장 지시인지 뭐 청와대가 나선 건지 이런 것까지도 저는 특검에서 조사할 사안이라고 지금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뭐 속담에 호미로 막을 거 가래로도 못 막는다는 말이 있는데 사실은 뭐 우리가 최종 책임자는 이재명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이 사태는 중앙선관위 노태악이 선에서 일단 마무리될 수도 있었던 사안인데 근데 이제 그렇게 불가능해졌어요. 뭐 이거는 경찰력이 동원됐으니까 정부가 직접 나선 거죠. 네. 그래서 이제는 정말 이재명의 책임이라고 하는 것이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까지 가버렸습니다. 이거는 저는 탄핵 사유라고 생각합니다. 네. 제 방송을 오래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막 탄핵 이런 단어를 막 쉽게 올리는 편은 아니거든요. 네. 되게 조심스럽고 신중해서 좀 시청자분들이 장혜찬은 왜 그런 말 안 하냐 막 하실 정도인데 며칠간 이어진 선거 부정과 그걸 그냥 별거 아닌 것처럼 대하고 뭐 마음에 안 들면 소송하라라는 선관위의 태도
경찰이 투입되어서 국민을 폭력으로 짓밟는 오죽 놀랬으면 다른 경찰이 지금 영상을 보니까 그 경찰을 뜯어 말릴 정도예요. 네. 이 모든 상황에서 대통령의 책임이 가장 크고요. 저는 이 사안 특검 요구와는 별개로 네. 국민의힘에서 그리고 제 시민사회 전반에서 이재명 탄핵까지도 거론할 만한 충분한 사유라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현장에 사실은 이제 가장 취약한 시간이거든요. 밤을 꼬박 샌 7시, 네. 8시쯤이면 다들 좀 지쳐 있을 때고 또 아침을 제대로 지금 못 하시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상황이고 또 출근하시는 분들은 좀 빠지기도 하고. 어제는 또 비도 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텐트를 치긴 했지만 여러모로 계신 분들의 건강 상황이나 상태가 결코 좋지 않았을 거예요. 네, 그런 상황을 이제 노려서 경찰이 강제 진압을 한 것 같은데요. 네. 이제 그런 상황에서 막 이 급하다 경고하는 이 방송들과 SNS에서의 그 메시지들이 막 뜨면서 김은혜 의원이 급하게 현장을 달려갔어요. 정말 잘하신 거죠. 네. 그런데 제가 상황을 확인해 보니 네. 김은혜 의원도 경찰의 제지로 안으로 제대로 들어가서 뭔가 국회의원으로서 이 영향을 끼치기가 좀 힘든 상황 같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제 이 댓글창에는 이제 이 사태를 보면서 너무너무 막 분하니까 억울하니까 국민의힘 뭐하냐는 비판이 한편으로 나오고요. 네. 또 그런가 하면 그 지역이 송파죠. 네, 송파입니다. 그 배현진 의원 지역구일 지역구 겁니다. 국회의원이 배현진이 아니에요? 네. 뭐 배현진이건 박정훈이건. 네. 이것들은 코빼기도 안 보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예. 이 송파를 중심으로 잠실 7동 네. 이 선거 사무소에서 이런 투표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배현진과 박정우는 한동훈 복당시켜라, 장동영 물러나라, 네. 뭐 북구 주민들 고맙다 이딴 글이나 페이스북에 쓰고 기자회견이나 하고 있거든요. 네. 어디서 한동훈이랑 같이 낄낄거리고 있는지는 몰라도 네. 잠실과 송파에 국회의원 자격이 있습니까 이것들이? 저는 이제 존칭을 생략하겠습니다. 김은혜가 달려오는 동안 그 지역구 의원들은 도대체 뭘 하는 겁니까? 저는 배현진과 박정훈 같은 정치인들에게도 우리가 지금 선관위에게 분노하고 이재명 정부에게 분노하는 동일한 수준의 분노를 퍼부어야만 국민의힘이고 보수 정치인들이 정신을 차린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그래요. 자, 앞으로 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된 우리 자유파 국민들의 항의와 규탄과 집회 시위는 이제 과천 중앙선관위 앞에서 집중적으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자, 그건 그렇고요. 지방선거가 끝나자마자 예상했던 대로 장동혁 대표에 대한 공격이 시작됐는데, 근데 실제 어제 의총에서는 장동혁 대표 물러가라는 얘기가 한마디도 안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어제 의총 자체가 이 선관위 사태 때문에 열리기도 했고요. 네. 별도의 그런 내용은 없다고 합니다. 다만 아시는 것처럼 네. 이 친한계나 국민의힘의 정말 못된 정치인들이 게릴라전을 펼치듯이 페이스북에 글을 남기고 네. 개별 언론 인터뷰로 여론을 막 만들어서 지금 언론 플레이 하는 거죠? 네, 마치 당내에서 장동혁 사태가 다수 의견인 것처럼 만들고 있는 거거든요. 네, 네. 그리고 의원들 단체 채팅방에 한두 문자 띡띡 올린 거를 기자들한테 공유해줘서 그게 마치 뭐 이제는 110명이 됐죠. 107명에서 110명이 된 의원들 다수의 의견인 것처럼 호도하고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는 건데 네. 저는 침묵하고 이 사태를 지켜보는 의원들이 절대 다수라고 보고요. 네. 그리고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아쉽지만 이재명 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결과다라고 평가를 했는데 네. 지금 분명한 건 민주당이 더 초상집 분위기예요. 그렇죠. 예. 저는 모니터링을 위해서 김어준 방송을 계속 체크하는데요. 네. 다 보진 않아도 김어준이 오늘 뭐라 그랬느냐? 내가 이 선거에 더 진심으로 열심히 나서지 못해서 이런 것 같다. 그건 졌다는 뜻이잖아요. 이겼는데 내가 못해서 그렇다 이러진 않잖아요. 그리고 또 양대 산맥이 있죠. 매불쇼, 최욱. 어제 뭐라고 말했느냐? 내가 뭔가 더 부족했던 것 같다. 돌아보겠다. 죄송하다. 개딸들한테 그러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의 최대 스피커들이 이 선거 결과를 패배로 받아들이고 그걸 지켜보는 좌파 시청자들한테 제가 부족합니다 이러고 있는데 그럼 역으로 민주당이 초상집이면 저것들이 졌으면 우리가 이긴 우리는 할 만큼 하고 선정한 거 아니에요 이게?
그런데 어떻게든 뭐 선거 전부터 호시탐탐 장동혁 물러나라만 요구하던 사람들이 이번에도 또 언론 플레이를 하는 거라고 봐야겠죠. 그 지난번에 그 의총을 열어서 장동혁 대표를 앉혀놓고서 한 3시간 동안 그냥 집단 그 이지매 하듯이 네, 그렇게 했던 게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장동혁 대표를 공격하려면 의총만큼 효과적인 데가 없어요. 네. 그런데 의총장에서는 장동혁 대표 거치가 한마디도 안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오늘 또 의총이 열리긴 하는데요. 네. 본회의를 앞두고 모르겠습니다. 오늘 친한계가 어떤 포문을 열지 몰라도 현재까지 공식 확인된 일정으로는 장동혁 대표가 오늘 의총에도 참석은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만약 이 지도부가 무너질 거면 선거가 끝나자마자 어제 이를테면 우재준 최고나 양행자 최고 등이 사퇴를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럴 타이밍도 놓쳤어요. 아니 그 친구들 사퇴해주면 좋지. 그리고 그 둘이 사퇴해도 연쇄적으로 신동욱, 김재원 두 명의 최고가 사퇴를 해야 되는데 네. 지금 감지되는 분위기로는 신동욱 최고나 김재원 최고도 사퇴하는 분위기는 아니에요. 그걸 뭐하러 사퇴해 이겨놓고. 근데 지금 만약에 사퇴를 하면 사퇴한 최고위원이 제가 장담컨대 영원히 우리 국민의힘 당원들의 마음을 못 사게 될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박사님? 당연하죠. 이게 마치 그 분탕질하는 친한계한테 놀아나고 손잡는 꼴이나 마찬가지인 사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뭐 의총에서든 언론 플레이로든 뭐가 됐든 아무리 지금 지도부를 흔들어도 뚝심 있게 남은 임기를 수행하는 길을 걸어갈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장동혁 대표의 그 페이스북 메시지도 이미 나왔죠. 네. 이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국민들이 이재명을 견제할 수 있는 힘을 주셨다는 게 핵심이고요. 당원들과 함께 책임을 지겠다, 책임을 마다하지 않겠다라는 건데 이건 정치적으로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당원들의 총의를 받들어서 어려운 길임에도 불구하고 지도부로서의 역할을 더욱더 다해나겠다. 이 당이 지선 이후에 막 공백 상태, 혼란 상태에 빠지는 것보다는 내가 십자가를 지고 이 혼란을 수습하겠다라는 뜻으로 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선거 결과에 대해서 뭐 사실은 그 저는 우리가 이겼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그 6월 3일 저녁 6시에 이제 출구조사가 발표되잖아요. 그렇죠.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그 엉터리 출구조사를 위해서 수십억씩 돈을 쓰는데 이 출구조사가 15대 1로 나왔잖아요. 네. 그거 가지고서 그 모든 언론이 대서 투표를 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 민주당 압승, 뭐 국민의힘 참패, 네. 장동혁 사퇴해야 네. 이거잖아요. 네. 근데 이게 하룻밤 사이에 확 바뀌어 버렸잖아요. 네. 그러면 저는 상식적으로 봐서 그 엄청난 오보인데 네. 일단 이렇게 오보한 데 대해서 죄송하다고 구독자들한테 사과부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요. 그리고 이 네. 출구조사를 진행한 방송 3사도 네. 그리고 대도 않는 예측조사로 또 여론을 호도한 JTBC도 사과해야죠. 네. 그리고 저는 그동안 택도 아닌 여론조사를 남발했던 여론조사 기관과 언론들도 네. 사과해야 된다고 보고요. 네. 그리고 참 사람 일이라는 게 상대적인 건데요. 15대 1인 줄 알았다가 내석을 건지고 시도지사에서 재보궐에서도 내석을 이기고 기초로 가보면 40% 이상을 우리가 지켜냈어요. 그렇죠. 예. 전체 220여 개 선거구 중에서 95석 거의 100석 가까이를 지키면서 민주당과 사실상 거의 동률이거든요. 그럼 여기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필요하다. 예. 그러니까 언론들이 장동혁 편을 들어주라 국민의힘 지도부를 지켜주라는 게 아니라 숫자에 걸맞은 객관적 평가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나 이번 지선은 2018년 지선과 비교해야 합니다. 대통령 탄핵과 구속, 대선 패배 이후에 치러진 지방선거이기 때문에 거의 모든 정치적 상황이 똑같습니다. 그 당시 홍준표 대표가 이끌었던 자유한국당의 성적과 지금 장동혁의 국민의힘의 성적을 비교해보면 네. 딱 2배 이상의 승리인 겁니다. 그러니까요. 딱 2배 이상의 승리. 그런데 이렇게 완전 엉터리 이 출구조사에 그걸 가지고서 완전히 엉터리 기사를 써서 그야말로 이 오보
그거 정말 씻을 수 없는 치욕이거든요. 언론사 입장에서는. 네. 이런 거를 해놓고도 뭐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이런 한마디 없이 지그들이 그렇게 억울을 저질러 놓고는 이걸 정당화하려고 변명하기 급급해요. 그러니까 이제 조선일보 보면 오세훈 한동훈의 승리로 보수 재건의 기틀이 만들어졌다. 뭐 장동혁은 사퇴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계속하고 있어요. 네. 예? 그래서 이거는 그 족보 언론들이 그동안 해왔던 그 태도의 연장선에 있는 거다. 뭐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대처를 해야 되지만 이런데 놀아나는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그냥 용서해서는 안 되겠다. 그러니까 보니까 네. 국민의힘에 침묵하는 다수의 국회의원들이 네. 그냥 조선일보 사설 뭐라 쓰나 그걸 마치 교지 받들듯이 옛날에 임금이 내리는 그 사설대로 행동해요. 네. 그러니까 일부 튀는 저 친한계나 한교 의원 같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는 국회의원들도 있지만 침묵하는 다수가 의원들 뭐 단체 대화방에서 뭐 장동혁이 물러나라느니 어쩌니 하는 그 근거가 전부 다 조선일보 사설이거든요. 그리고 뭐 세미나를 열어서 보수가 나아갈 길 뭐 이런 걸 한다는데 거기 초빙하는 교수들이 하는 말이 그냥 조선일보 사설 읽는 수준인 거예요. 네. 한국 정치학과 교수들이 국회 와서 한다는 말 자체가. 그러면 뭐하러 정치를 하나? 그냥 저 광화문 조선일보 사무실에 당사를 차리고 우리 논설위원님들 하자는 대로 하자. 그렇게 하든가요, 도대체. 네. 자, 마지막으로 이거 좀 짚어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141원에서 이 한동훈의 그 한 딸들이 무슨 쉼터라고 하는 걸 운영을 한 모양인데 뭐 한 3개가 지금 유사 사무실 의혹을 받고 있죠. 뭐 복사기도 발견됐고요. 네, 그중에 한동훈 초상화도 베토벤 나왔죠. 쉼터? 네네. 거기에 뭐 관계자가 뭐 자기들끼리 모여서 떠드는 게 영상으로 이렇게 지금 공개가 됐어요. 전형적인 그건 유사 선거 사무소의 선거 관련 회의 내용이고요. 그리고 처음에 선관위에 적발됐던 도토리 쉼터는 네. 너무 티나서 선관위가 안다. 우리는 모르게 한다는 식의 대화 내용입니다. 그렇죠. 그게 바로 선관위를 속이고 유사 선거 사무소를 설치했다는 자백 아니겠습니까? 그 자백 영상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관련된 사람들은 하루빨리 법적 조치를 받아야 되는데 선관위고 경찰이고 보니까 한동훈이는 좀 봐주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왜냐? 한동훈이가 살아있어야 끊임없이 보수를 분열시키고 분탕질을 치고 국민의힘이 하나가 아니라 둘로 쪼개지게 만들기 때문에 이재명 입장에서는 그 뭐 좀 거슬려도 내욕 좀 해도 그 대머리 하나 냅둬라. 그게 훨씬 더 편한 거예요. 제가 그 속내를 한번 유추해 보자면. 그래요. 예. 그러니까 보통 같으면 선관위가 수사 의뢰가 아니라 고발을 하거든요. 근데 관련해서는 경찰에 수사 의뢰만 했어요. 경찰도 한동훈의 단계 사건이나 이 선거법 위반 논란을 미적미적거리면서 좀 속도를 안 내고 있어요. 전 이거는 정권 차원의 한동훈 봐주기가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의혹이 듭니다. 네. 그래. 아니 뭐 이재명이하고 한동훈이는 워낙 서로가 서로를 좋아하는 사이 아니에요? 뭐 팔꿈치 쓰다듬고 난리 났잖아요. 그러니까. 국회에서 만날 때. 네, 전 남자끼리 팔꿈치 쓰다듬는 건 또 살다 처음 봤습니다. 참네. 자, 그건 그렇고 제가 조금 전에 우리 자유대한호국단의 입장 성명서를 제가 여러분께 전해드렸는데 그 성명서는 뭐냐면 선거는 결과보다 과정이 중요하다. 근데 이번 선거 과정에서 특히 서울 시민들의 참정권이 심각하게 훼손된 것은 이제 완전한 팩트 아니냐. 그러면 오세훈이도 개표 중에 이거 재선거 해야 된다고 얘기했다가 당선되니까 입싹 씻고 무슨 저 당선 인사나 하고 다니는 것 같던데 아니 이거에 어디 서울시장보다 이게 훨씬 더 근본적이고 무거운 문제 아니냐. 그러니 당선된 오세훈이가 먼저 재선거를 요구하고 나서라 이런 입장문이에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만약 그렇게 한다면 오세훈 시장 정말 그 앞으로의 정치 행보에 네. 승승장구 레드카펫이 깔린다고 봐요. 예를 들어 오세훈 시장이 잠실 출동에 가거나 선관위를 꾸짖으면서 잠실 출동은 이미 늦었지. 뭐 겁이 나서 못 갔고 어제 계속 이야기했는데 그랬다면 예. 저는 지금이라도 그런 주장을 한다면 예. 이재명이가 무서워서 그걸 받겠습니까? 정원호가 그걸 받겠어요? 이번에 1% 이겼잖아요. 예. 만약에 재선거 하잖아요. 10% 이깁니다. 지금 국민들의 분노로 보면. 그런데 왜 그렇게 승부수를 던지지 못할까? 저는 그런 승부수가 정말 국민들 가슴에 불을 지르는
뜨겁게 만드는. 오세훈이가 재선거 대신에 뭐라고 주장했냐면 국무회의에 불러달라. 가서 뭐 이재명이가 그렇게 좋은가? 뭐 한 소리 하고 그럼 이재명이 뭐 째려보고 뭐 그 정도 하고 말겠죠. 발언권이라는 것도 이재명이가 안 주면 제대로 얻기 힘드니까요. 네. 근데 그런 어떤 이재명과 1대1 구도의 어떤 얕은 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선관위를 해체시킬 수 있는 비장의 무기, 우리 국민들의 가슴을 뛰게 만들 비장의 무기는 재선거 하자. 이긴 사람이 재선거 하자고 하면 그렇지. 어마어마한 명분이 있기 때문에 네. 선관위가 뭐라고 대답을 하겠습니까? 이재명이 그걸 허락해 줄 수 있겠습니까? 완전히 적들을 코너에 모는 벼랑 끝으로 밀어붙이는 외통수거든요. 근데 이 외통수가 뭐 이게 대단한 비밀이 아니라 저희 눈에 다 보이잖아요, 박사님. 그래요. 아, 저기에 두면 체스로 치면 체크메이트, 장기로 치면 장이온데 바둑의 외통수. 그거 외통수야, 외통수. 네, 근데 왜 안 두지? 이 쉬운 걸 내두고 하는 아쉬움이 좀 있죠. 그래요. 예. 예, 오늘 아침 잠실의 그 투표소 투표함을 지키던 우리 자유파 국민들이 경찰의 강제 진압으로 한 명 한 명 뜯겨서 끌려 나가면서 투표함을 결국 경찰이 호의하에 선관위가 가져가서 지금 개표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상황 때문에 오늘 다른 여러 가지 전해드려야 할 이슈들이 있지만 다 생략하고 이 문제를 1시간 가까이 이원 생방송 형식으로 전해드렸고요. 이제 장해찬 최고위원하고 그래도 꼭 짚어야 될 몇 가지 현안에 대한 말씀을 좀 들었습니다. 마무리 한 말씀 듣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거 그냥 넘어갈 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걸 그냥 넘긴다면 국민의힘은 정당도 아닙니다. 김은혜 의원이 달려가서 보니까 자유대학 청년들 막 강제 연행되려고 하는 걸 막았다고 하더라고요. 이 김은혜 의원처럼 지금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역량을 발휘할 때입니다. 잠실 7동 늦어서 못 갔으면 앞으로의 여론전, 선관위 특검 정말 목숨 걸고 관철시키겠다는 각오로 싸워야 한다. 그리고 이런 정도의 명분이 주어졌는데 의원직 걸고 다 던진다는 각오로 싸우지 못하면 다른 때 뭘로 싸우겠습니까? 지금은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싸워라. 내부에서가 아니라 선관위와 싸워라 라고 주문할 때입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